2번 402. 자, 존나 중요하고 무조건 나오고 하지만 문제는 쉽고, 그죠? 일단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K값의 관계가 없대. 항등식이죠? 누가 항등식이야? 중근을 갖게 하는 식이. 그럼 중근을 갖게 하는 식은 누구니? 판별식 D가 0이죠? 얘는 짝수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고, K-A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B가 0이다. B-제곱 마이너스 AC 한 겁니다. 근데 얘가 뭐예요? K에 관한 문자로 항등식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얘 전개하면 K제곱은 사라질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AK 더하기 6K 마이너스 B 플러스 요거 A 제곱. 얘가 0인데 얘네들을 누구로 묶으면 K로 묶자. 항등식 잘 보이려고. 이렇게 되니까 얘가 0이 된다라는 건 뭐 완전 초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0이 되면 그냥 0이 된다라고 하면 되지. 잘 모르겠으면 0x 플러스 0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너도 0이고 얘도 0이다. 개수비교법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가 0이니까 a는 얼마? 3. a가 3이면 마이너스 b 플러스 9가 0이니까 b는 9가 되시겠다. 또 몇 번? 407번이요. 407번. 아 이것도 똑같은 거네. 비슷하네. 얘는 뭐야?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 그죠? 중근, 완전 제곱식이랑 중근이랑 동의어. 방금 완전 똑같은 거죠. 풀이 방식이 하나도 다르지 않지? 네. 패스. 412번 412번. 자,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두근이 알파랑 베타랍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4. 알파 베타가 얼마? 1. 근데 루트는 몰라요. 그죠? 루트는 모르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나 이 K 값을 구하고 싶은 거라고 하자. 그러면 나 일단 K 값을 구할 수가 없으니 나 K 제곱은 어때? K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야, 나 K 제곱은 이건데 이건 얼마일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니? 4. 알파 베타가 1이니까 얘는 2. K 제곱은 6이던데?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K 값은 얼마다? 루트 6이겠다.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6은 안 돼요. 또 hello. 이게 뭐지? 치워. 저쪽 책상으로 치워. 거기 해도 낫겠다. 또 is there any 415번 415. 오니요. 공부 열심히 해왔나봐. 야, 나 저거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인데 저것 좀 구해줘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번에 알 수 있는 거는 두근의 합은 얼마? 7. 두근의 곱은 얼마? 5. 그런데 여기서 이거 구해달라니까 얘네들 가지고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 베타 대신에 베타를 누구라고 바꿔? 7-알파라고 바꿀까? 네. 그러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
7에 7 마이너스 알파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그 다음에 얼마? 플러스 49죠. 나 이거의 값을 구하자고 하는 거네.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 가지고는 잘 안 되고 여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선생님 이거 두 근이니까 알파를 식에 대입하면 얘가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럼 알파를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5는 0이래. 어? 왠지 이거랑 얘랑 되게 닮았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뭐 해버려? 마이너스 얼마에? 마이너스 44 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마이너스 44는 이게 원래 미안 잘못했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여기가 49죠.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44를 더하면 여기다도 44를 더해야 되겠지. 네. 그래서 얘는 얼마다? 44다. 근이라고 하는 건 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그죠? 네. 근데 알파 베타를 우리가 동시에 대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파 베타 두 종류가 돼 있던 것을 이렇게 해서 한 종류로 바꿔버리는 거지. 한 종류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니까. 이거 맞니? 네. 그 다음 다음 2차 방정식이 블라블라블라 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걸 딱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두분의 합은 얼마? 마3 두분의 곱은 K 그죠? 근데 나 얘 구하고 싶대 얘 이거일 때 K 값 구하고 싶대. 그러면 나 이거 뭐 해버릴까? 양변 제곱해 버릴게요.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지. 왜요? 이걸 제곱하면 아, 네. 어차피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그냥 알파 제곱이라고 해도 되니까. 그러면 제곱을 했으니까 얘가 얼마야? 49.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자? 얘를 누구로 바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마3이니까 마3의 제곱은 9겠다. 그런데 한번 볼게요. 얘는 무조건 양수죠. 네. 그럼 얘는 뭐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얘가 양수라면 얘네 둘이 똑같은 건데 더하고 빼니까 빵 되겠지. 그럼 이거 빵 돼서 없어지면 9는 49가 돼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성립하지 않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는 뭐였다? 알파 베타는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얘가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요 절대값을 곱한 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절대값 없이 표현하면 누구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얘가. 절대값 없이 표현하면. 알파 베타가 음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얼마가 돼? 9 마이너스 2알파 베타 2알파 베타는 49. 그러면 9를 이쪽으로 빼서 없애면은 40은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그럼 마이너스 4알파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10이, 플러스 10이네. 그럼 알파 베타는 얼마고? 마이너스 10이네. 그죠? 근데 알파 베타가 누구라 그랬어? K. 얘가 K. 아까 이제 고3 애들 형아들 거 모의고사 풀이
영상을 올리다가 봤는데 지난번 너네 학년 거 올린 영상은 조회수가 0이더라. 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질문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뭐 다시 볼 사람이 있지 않을까 공부해야 되는 의지가 있다면. 자 또 420번. 420번. 어디까지 그 숙제였다? 여기 423이요. 아 이거 마지막 줄이네 이제. 426까지요. 6까지 6까지였어? 피곤해. 420번? 어? 네. 형훈아. 네? 왜 이렇게 족같이 쉬운 걸 들려? 아, 쉬운 거였어요?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농담이야. 자, 두 근의 B가 2대 3이래. 네. 그러면 우리가 B가 2대 3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두 근은 2M하고 3M이라고 하면 두 근이 이거라고 하면 얘네 둘의 근은 무조건 2대 3이 되지 않겠니? 네. 그죠? 꼭 근이라고 알파벳이라고 놔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놓으면 B가 2대 3인 게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이라는 건 뭐니? 두 근의 합은 5M인데 5M이 얼마야? K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6M 제곱인데 그게 얼마니? K네. 그럼 얘랑 연립해봐야 되겠다. 연립해보면 요거 1을 이쪽으로 넘기면 K는 얼마야? 5M-1이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K는 얼마야? 6M 제곱이지. 그럼 얘랑 똑같아야 되겠네. 음, 6M 제곱.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5M 플러스 1. 그러면은 얘는 인수분해하면 얼마야? 3M 마이너스 1, 2M 마이너스 1이죠. 그럼 M 값이 얼마니? 3분의 1 또는 2분의 1이네. 네. 그러면은 M이 3분의 1이면 K 값은 하나는 얼마야? M이 3분의 1이면 3분의 5 빼기 1이니까 3분의 2 하나가 답이고 M이 2분의 1이면 2분의 5 빼기 1이 답이니까 2분의 3이 또 하나의 K 값이겠지. 얘네 둘이 K. 그럼 얘네 둘이 이제 곱하면 K 값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이네. 마지막 답은 참 예쁘네요. Anything else? (420, 425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 수업 시간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안 했죠. 어? 419까지 했는데. 숙제가? 네. 419까지. 너 왜 420번 왜 질문해? 쌤이 여기까지라고 했어요. 너네는 알아서 한 거고? 여기는 친구 나간 대로. 안 배웠다. 숙제를 잘못 내신 거다. 해서 한 거고? 쌤이 어디까지 하라고 했는지 못 들었는데 그냥 410? 419까지네. 나도 이건 안 한 거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 못한 거지, 그치? 네. 우리 410. 어? 410. 지나가긴 했는데 하나는 해줄게. 이건 쉬운데? 이건 진짜 대표 예제긴 하죠. 자, 이 2차 방정식을 보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단수 하나.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1. 그래서 얘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분수의 덧셈 뺄셈이니까 뭐 해야 돼? 통분. 통분하니까 알파 베타로 통분해야 되고 여기다가 베타를 곱해야 되고 여기다가는 알파를 곱해야죠? 그럼 분자가 누구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알파 베타가 얼마니까? 1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1분의 요거는 어떻게 곱셈공식 변형할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근데 여기서 알파 베타가 얼마니까? 얘가 1이니까 뭐 쓸 필요도 없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니까? 3이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3. 그러면 27 빼기 9니까 얘는 얼마야? 18이겠다. 됐죠? 자,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두 근의 비가 2대 3이래. 두 근의 비가 2대 3이면 난 원래 무슨 문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럴 때 K를 좋아하긴 하는데 K가 여기 겹쳐요. 그죠? 그래서 K라는 문자는 못 쓰고 두 근의 비가 2대 3이라면 한 근은 2m이고 한 근은 3m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딱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두 근의 합 OM은 누구야? K-1이고 두 근의 곱 6m 제곱은 누구야? K죠. 근데 이 마이너스 1을 넘기면 K는 5m 플러스 1이라서 내가 얘네들을 연립할 수 있겠지. K는 이것, K는 이것. 그러니까 6m 제곱은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다. 5m 플러스 1이다. 그러면 6m 제곱은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부호가 맞나? 잠깐만요. 두 근의 합은 5m이고 두 근의 곱은 맞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6mm 마일 1 네, 마일 1 그러면 m값은 얼마? 마이너스 6분의 1이어도 되고 m값은 1이어도 되겠죠. 그럼 k값을 모두 구하랬으니까 요거잖아요. k값이 두 개인데 얘네들을 내가 m1, m2라고 해볼게. 그러면 조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 5m1 더하기 1하고 누구하고? 그냥 다 구하는 거구나. 아니다. 그냥 따로따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5 더하기 1이니까 k값은 얼마가 나와? 6분의 1도 나오고 m 여기가 1이면 되니까 k값이 얼마도 나올 수 있어? 6도 나올 수 있겠네. 그죠? 그냥 포인트는 이거죠.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 하셔서 연립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괜찮죠? 충분히 중학교 3학년 문제집에도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라면요. 중학교 3학년 센수학 피면 나와요. 뭐 됐니? 의문 나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뭐 별거는 아니요. 5m이 K 마이너스 어디 있을까요? 5m이 K-1이요? 이거에서요. 그건 의상. 이거요? 이거요? 여기에서요. 이거? 이거는 두 근의 합이요. 얘네들이 두 근이잖아요. 얘네들이 두 근인데 두 근의 합은 5m이야. 근데 K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요. 두 근의 합이요. 마이너스 a분의 b. 우리 2차 방정식 딱 보자마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과 계수의 관계 쓴 겁니다. 아니 사실 중학교 때 것도 나오는 거여서 내가 더 그러기는 하는데 이렇게 방정식이 있으면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거 지난 시간에 다 유도해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을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마이너스 겹치니까 플러스로 바꿔서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뭐지 하는 그런 눈빛을 발산하시면 지난 수업 시간에 그냥 담은 제목인데요. 그리고 지극히 당연하게 숙제를 해오셨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 숙제를 해오셨다면 2차 방정식 뜩 뜨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하는 건 오토매티컬리하게 바로 틱틱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숙제를 할 때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의심의 싹이 피워지는 거죠. 환다를 쓰나? 아니면 친구한테 시키나? 아니면 답안지를 베끼나? 경훈이 싸움을 잘하니까 야 일로 와봐 너 수학 좀 해? 아니야 숙제 좀 해요 아니 내 거도 많아 그래서 싫어? 아니 아, 그래서 제가 공각에서 개수의 관계 이쪽은 아니 못 줬어. 질문도 안 하고 아니 영상 보고 다시 하려고 했거든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지난 시간 단원 제목이었어 너 결석 안 했잖아 그 근해 공식을 다 유도해주고 다 해주고 계산 다 해주고 큰일일세 아니 영상을 보고 하려고 했으면 영상을 보고 그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그걸 마무리 해놔야지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걸 모르는데 그 뒤에 걸 수업 나가야 되는 날까지 앞에 거를 마무리 안 시켜놓으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자기가 그런 계획을 가질 수 계획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수업은 뭐가 당연해져 버려. 근과 계수의 관계가 당연하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 다음 거를 나가는데 그걸 마무리하지 못하고 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면은 있잖아요. 공부를 똑같이 하고 성과가 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미련한 공부법이죠. 성적이 안 오르게 공부하는 법. 왜냐면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오늘도 힘들거든. 그걸 마무리하고 왔어야 오늘은 그래도 가볍네. 이게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오면 오늘도 힘들어. 그러면 오늘 끝나면 어제 것도 안 됐으니까 어제 것도 해야 되고 오늘 것도 안 됐으니까 오늘 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은 하나로 끝날 수 있는 걸 두 개를 영상으로 보고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 두 개는 세 개가 되고 세 개는 네 개가 되고 수학은 어렵다. 그렇게 돼. 엄청 지혜롭지 못한 전개예요, 그거. 자, 두근의 차가 2래요. 두근의 B가 2대 3일 때는 두 근이 2M, 3M이라고 잡을 수 있는데 두근의 차가 2라고 할 때는 두 근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맞아요. A 플러스 E 좋습니다. 물론 내가 알파벳 A를 여기서 사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건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러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보자마자 반드시 누구를 금방 알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럼 두근의 합이 얼마야? 9분의 2 K죠. 그죠? 근데 여기서 두근의 합이 누구예요? 얘랑 얘를 더한 게 두근의 합이죠. 그러면 얘가 얼마란 얘기야? 2A 더하기 2죠. 그 다음에 난 또 누구도 할 수 있어? 나 두근의 곱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두근의 곱 얼마니? 마이너스? 9분의 K 마이너스 5. K는 여기서 상수니까 상수항 전체가 C입니다. 그러면 9분의 K 마이너스 5가 두근의 곱인데 두근의 곱은 얘네들이 곱하는 거지.
2a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도 뭐 하셔야 돼? 연립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식을 정리하면 좋을까? 나 분수 있는 거 싫어서 양변에 9 곱해버리고 얘는 9 곱하고 2로 나눌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K는 9A 플러스 9겠지. 9를 곱했다가 2로 나누니까. 그 다음에 얘는 K-5는 9를 곱하면 어떻게 돼? 9A 제곱 플러스 18A겠죠. 근데 이 마이너스 5까지 이항해버릴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플러스 5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도 K고 얘도 K니까 아까랑 똑같죠? 얘네 둘이 똑같겠지. 9A 제곱 플러스 18A 플러스 5는 9A 더하기 9죠. 이항하면 9A 제곱 더하기 9A 이거 넘어가면 빼기 4겠네.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셔야 A 값을 구하고 그걸로 K 값을 구할 텐데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 될까? 3, 3, 4,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3A 플러스 4랑 3A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니까 A 값은 얼마? 마 4랑 A 값은 1 되겠다. 그걸 어디다 대입하면? 여기 K에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K 값 떨어지시겠죠. 각각. 대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네. 이거 왜 마사가 나요? 어? 마이너스 3분의 4이야. 저거 3분의 1 고마워. 왜 그랬을까? 이걸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근을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잡아야 되는 방식이 좀 다르네. 그러면 뭐 이건 너무 똑같으니까 조금 살짝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누구냐면 아휴 왜 이래? 누구냐 144번이요. 144번 해보세요. 한 근이 다른 근을 세 배라 그러면 두 근을 뭐라고 잡아야 돼? m과 3m으로 잡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얼마야? 4m. 4m이 얼마야?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얼마야? 이거죠? 그러면 내가 얘를 누구로 바꿔서 a는 또 누가 될 수 있어요? 위의 식에서 4m-1 될 수 있으니 얘랑 얘랑은 어떻게 되겠니? 똑같겠죠?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하면 2차 방정식이니까 m값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네. 그죠? 그 n값 두 개 나오면 그게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a 값이 답이겠죠. 더 이상 풀어야 될까? 이거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까? m은 3분의 1 또는 1이니까 이걸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하죠. 그럼 답일 겁니다. 계산은 안 할 거고. 자, 하나 조금 재미있는 거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명. 너네들 이명을 경험해 봤니? 그게 뭐예요? 빗속에서 나는 삐 소리. 저 이거 경험했어.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는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만 늙어가지고 나만 그 소리를 듣나 했지. 자 봐봐. 만약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었다고 쳐보자. 근데 얘가 x가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두 근이. 자,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내가 뭐 해볼 거냐면 이 방정식의 양변을 뭐로 나눠볼 거야? x제곱으로 나눠볼 거야. x제곱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겠니? x제곱분의 c 더하기 x분의 b 더하기 x분의 그냥 a겠다. 이런 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그럼 봐봐. 얘는 내가 x분의 1을 누구라고 치환해서 a라고 치환해가지고 x분의 1을 a라고 치환하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겠니? a 제곱 더하기 나 힘들어서 그래. ca 제곱 더하기 ba 플러스 a야. 이런 방정식이죠. 봐봐. 여기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것은 x에다가 알파 베타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요 식을 기반으로 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x에다 알파 집어넣으면 베타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요 2차 방정식은 a라는 값이 무슨 값을 가져야 되니?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니까 알파분의 1이라는 근을 갖겠죠. 그 다음에 무슨 근을 가져? 여기에다 베타를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면 a는 무슨 근을 갖겠니? 베타분의 1이라는 애를 근으로 가져요. 잘 봐. 그러면 이 방정식은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고 이 방정식은 a의 값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라는 애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야. 그럼 얘네들이 어떤 특이한 점이 있어 보이니? 거꾸로 그쵸? 숫자가 A, B, C 순서대로 내림차순의 개수였다면 얘는 CBA의 개수죠. 그죠?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 쌤, x제곱 마이너스 이런 방정식의 두 근은 x가 4랑 2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은 누구야? 4분의 1과 2분의 1이야. 알겠니? 네.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야. 쌤, 마이너스 4분의 1이. 아니구나. 네. 아니지? 그래. 그러면 비판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시선 좋아요.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그렇겠지. 이런 태도보다는 저 씨발 새끼 왜 저렇게 썼지? 뭐지?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방금 얘기한 걸로 풀어보면 얼마나 시간을 줄일 수 있냐면 자, 이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누구고 그랬단 말이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해버리면 돼? 얘네 숫자를 뒤집어 버리면 돼. 얘가 답이야. 그죠? 근데 이거를 FM대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걸 FM대로 풀어야 되면 쌤 있잖아요. 저 방정식 보니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2예요. 그죠?
이걸 보자마자 이걸 알아낼 수 있었단 말이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쌤, 두근이 이거라 카는데 저 두근의 합은 요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계산하니? 통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두근의 곱은 얘네들이 곱하면 어떻게 돼? 이거니까 얘가 2니까 두근의 곱은 얼마야? 2분의 1이네. 그러면 이걸 근과 계수의 관계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최고차 한계수는 2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되는 2차 방정식은 2x제곱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는? 이렇게 돼야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두근의 합이겠죠? 두근의 곱이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1이 나오니까 a분의 c가 두근의 곱이잖아. 그럼 얘가 2분의 여기는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저렇게 가버릴 수 있어요. 아까처럼. 반대로 t.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나왔다 하면 정답도 빠른 정답도 빠른 정확한 정답이겠지만 뭐야?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서 나 14번까지밖에 못 풀 시험이었는데 나 15번까지 구경했잖아. 이런 시험으로 바뀌어요. 아니? 네. 자, 그 다음에 이 아저씨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두 근이 얘래요. 그러면 여기서도 뭐 하는 거야? 두 근의 합은 누구니?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빼기 2죠. 두 근의 곱은 쟤네들 곱하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해도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뭐 나랑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러면 두근의 합이 얼마였습니까? 이 방정식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이 얼마였어? 2였지. 그러면 도대체 네가 만들려고 하는 방정식은 두 근의 합이 얼마니?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두 근의 합이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 1이고 알파 베타가 2니까 얘는 마이너스 4고 여기 마이너스 2까지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5 나와야 되네. 그지? 그럼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가 2니까 얘는 4고 얘는 또 뭐야? 이거니까 얘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알파 베타가 얼마니까? 2니까 마이너스 4고 얘는 마 3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뿔 3이고 여기 뒤에 더하기 1 있으니까 얘는 두 근의 곱이 얼마야? 8이네. 그러면 뭐니?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나왔고 합은 마이너스 5고 곱은 8이 나오는 2차 방정식은? 쌤, 저거 마이너스 앞에 있는데 다 분배한 거예요? 그쵸, 이거 다 분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여기까지 다니까. 그러면 x 제곱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야? 이렇게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잖아요. 그게 8이 나오려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쌤, 근데 x제곱의 개수가 뭔지 안 나오면 못 풀어요? 못 풀죠. 정확하게 하나의 답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방정식이나 무슨 방정식이나 이 방정식이나 해는 똑같아요. 두근의 합도 두근의 곱도 당연히 똑같고요. 그죠? 그래서 자꾸 최고차 한계수가 얼마라고 지적지를 해주는 겁니다. 주가식 답이 여러 개면 서술형 채점해야 되는 선생님이 얼마나 빡치겠어요.
쌤 저도 답이에요. 아씨 나도 답인데. 자, 답이 완전 이거밖에 답이 안 나오게 만들어야 그게 아니면 다 틀리니까. 내가 결심한 게 있거든. 무슨 결심을 했냐면 절대 학원에서 돈 주고 뭘 사 먹지 않겠다. 내가 한 2달 동안 존나 사 먹었거든요. 지난달에 뭐 사 먹고 밥 사 먹고 뭐 사 먹고 하느라 쓴 돈이 100만 원이 넘어. 하루에 와서 밥 배달 시켜 먹으면 하나 한 13,000원, 배달비까지 한 13,000원 먹고, 또 커피 한 잔 사 먹고, 나 또 뭐 저녁에 또 뭐 하나 또 사 먹고, 애들도 뭐 사주고 뭐 이러면 하루에 2만 원 넘게 쓰잖아요. 근데 한 달에 30일이잖아. 그 다음에 또 나 주말에 또 일하면서 뭐 사 먹고 막 하니까 내가 뭐 먹는 값으로 100만 원을 쓰는구나 한 달에.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만약에 이 돈을 안 쓴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남는 거네. 그래서 한번 노력해 보기로 했어요. 커피도 안 사 먹기, 애들도 뭐 안 사주기, 나도 뭐 안 먹기. 그러면 나 지금 비만인데, 초고도 비만인데, 초고도 비만도 좀 없애고 돈도 좀 생기고 일거양득이 아닐까. 근데 너무 배고파요. 원래 평상시에 이 타이밍에 뭘 사 먹고 하던 사람이 안 먹어야 하니까. 커피도 올 때 집에 있던 카누 뜨거운 물에 부어서 카누 부어서 이렇게 섞어 놓은 다음에 큰 컵에다 들고 왔어요. 차 오면서 마셨어요. 커피 안 사 마시고. 며칠 갈까? 일주일은 가지 않을까요? 그래? 일주일만 가도 내가 25만 원을 아끼는 거잖아. 근데 자, 146번 한번 해볼래? 147번 한번 해보자.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5. 마이너스 5. 고마워. 알파 베타는 얼마? 2. 그럼 요걸 기반으로 이걸 두 근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두 근의 합은 얼마야? 얘네들을 합친 거니까 이걸 합치려면 통분해야 되고, 통분하고 나면 누구니? 여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죠. 그러면 요 위에 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알파 베타의 제곱분의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거고. 그럼 알파 베타가 얼마니까? 2니까 얘는 2의 제곱 4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5니까 2 제곱하면 25. 그 다음에 여기 2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야? 4분의 21이 두 근의 합이겠네. 그럼 두 근의 곱은 얘네들이 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 곱은 알파 베타의 제곱분의 1이죠? 네. 알파 베타가 얼마니까? 2니까 두 근의 곱은 4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합은 4분의 21인데 곱은 4분의 1이야.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얼마래? 친절하시네. 자, 그럼 어떻게 돼? 4x 제곱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이니까 얜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4, 플러스 4분의 21일 거고, 두 근의 곱이 4분의 1이니까 어떻게? 이런 2차 방정식이겠다. 쌤이 연구해요. 나 지금 간식을 싸와야겠어. 지금 귤 한 개만이라도 있으면 너무 달콤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집에 있는 귤은 아주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 학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도시락을 싸고 다녔던 거야. 나는 그랬거든, 젊었을 때.
아, 왜 냄새나게 학원에서 밥을 먹어? 아, 그냥 시켜 먹지.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잖아. 하루가 아니니까 금액이 크고. 자,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알아? 여기 3명의 선생님들이 있잖아. 수업 시간에 뭐 절대 안 드셔. 근데 여쭤봤어. 선생님, 수업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배 안 고프세요? 참는데. 배고픈 걸 어떻게 참지? 난 진짜. 자, 자, 봐봐. 자, 선생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요. 내가 얘를 인수분해해야 돼. 얘가요, 이 식이요. 만약에 얘가 방정식이었을 때 이거의 두 근이 3하고 마7이래요. 두 근이. 근데 얘를 인수분해 해달래요. 우리가 근을 알면 인수분해하기 존나 편하죠. 얘 그럼 인수분해하면 뭐야? 얘 그냥 이거잖아요. 그죠?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뭐하다? 근을 알면 그냥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우리가 딱 보기에는 실수의 범위에서는 i 끼지 말고 복소수 i 끼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인데 얘를 복소수의 범위에서까지 인수분해하래요.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 안 되는 걸 어떻게 인수분해해? 근데 우리는 뭐 알면, 무엇을 알면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방정식의 근을 알면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누구로 바꿔요? 이렇게 방정식으로 바꿔요? 그럼 내가 근을 알 수 있어요. 왜? 너 씨베르 실수의 범위에서 너 인수분해 안 되더라. 나 실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안 돼. 나 그래서 나 근 갖고 싶어서 나 너를 뭐 해버릴 거야? 근의 공식 해버릴 거야. 근의 공식인데 짝수 공식 해버릴 거야. 그러면 요 방정식의 x값은 누구니?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럼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야? 이 새끼야. 오! 나 방정식의 두 근을 알았어. 그럼 뭐 할 수 있어? 나 저 새끼 인수분해할 수 있어. 이거 의외로 학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나 그럼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한 근이 누구야? 1 플러스 루트 y죠? 1 플러스 루트 y를 근으로 가지려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한쪽 인수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y를 근으로 가지려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복소수의 범위에서 요 2차 식을 인수분해한 겁니다.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근의 공식 까서 근을 알게 돼서 인수분해를 하는 케이스죠. 그럼 확인 체크로 가지도 않을게요. 여러분들 위에 필수 해제 해보세요. 이거 의외로 시험 문제 잘 나왔었던 거예요. 잠깐만, 너네 아직 고등학교 발표 안 났니? 중학교 애들은 발표 났던데. 아직 안 났어요. 언제 나와? 1월 30일. 자, 발전이래요. 이해를 잘 하면서 따라오시면 무진장이 쉬운데 또 헛발질 하시거나 설명할 때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시거나 그러다가 이상해지면 어려워집니다. 얘가. 가방 어디 있어요? 저기 소파 위에 있나 보다. 저기 뭐 가방 하나 있는데 네 건지는 모르겠어. 실례했어. 자, 봐봐. 택시비. 고마워. 고마워. 당이 너무 떨어서 뒤지겠는데. 이걸 먹으면 30분간은 떠들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아이 씨발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이 43살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안 사먹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니? 빡치네. 자,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경훈아? 네? 어떤 결정을 해야 돼?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될까? 아니면 돈을 모아야 될까? 돈을 모아서 할게 있으면은 내가 하고 난 요즘에 좋아하는 건 내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나 옷 사는 거 좋아해. 자, 해볼게요.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있다고 해보자. 이게 알파랑 베타면 근이라고 하는 거는 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야 이것도 성립하고 누구도 성립해? 이것도 성립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말이야 나 어떤 애가 있대. 야 나 f 5x-7이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있어.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해줘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5분의 7. 요 전체가 누가 돼야 돼요? 알파. 그죠? 요 전체가 뭐가 되면 돼? 베타가 되면 되죠. 그럼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건 f 알파가 0이니까 야 너 5x-7아 네가 알파가 되자. 야 네 5x-7아 네가 베타가 되자 이런 거죠. 이러면 식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값이야? x의 값이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x의 값이 해인 거야. 그러면 x 값은 얼마일까? 5x는 알파 플러스 7이고 x는 얼마야? 5분의 알파 플러스 7이 진짜 레알 x 이 방정식의 근이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쓸게요. 그럼 여기에서의 근은 5분의 베타 플러스 7. 얘가 근이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하는 건 누구야? 나랑이야. 그럼 두 근의 합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얼마니?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6. 어디마 너는 6이었어. 그럼 5분의 20이니까 얼마야? 4가 이 문제 답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밑에 걸 이제 해보실 텐데요. 복소수의 범위를 인수분해하는 거 위에서 해봤으니까 149번만 해보세요. 자 보면 해보자. 빨리 좀 해볼게요. F알파 얼마? 0. F베타 0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x-1이 알파가 되는 게 근이고 2x-1이 베타가 되는 게 근이죠. 근데 여기에서의 근은 x값이랑 x값이 근이니까 x는 얼마야? 아이고. x는 얼마니?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죠? 여기서 x값은 얼마야?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죠? 그러면 두 근의 곱을 구하랬으니까 얘네들을 곱한 게 답이네?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얼마? 쌤. 아니에요. 얘네들을 곱하면 4분의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네요. 그럼 알파 베타가 얼마라 그랬으니? 알파 베타가 4라 그랬으니 4.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라 그랬고 그러면 4분의 8이네. 4분의 8은 얼마? 2분의 1도 아니네. 아, 실수. 네, 실수예요. 자,
여기는 뭐 엄청 쉽습니다. 중학교 때 이 내용을 배웠을까? 자, 봐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대.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잖아요? 아니,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어떤 모습이야? 무조건 얘가 될 수 있죠? 근의 공식.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얘기해도 통하는 거겠지. 예를 들어 쌤, 어떤 방정식의 근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에요. 그럼 근을 하나밖에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반드시 또 다른 근은 누구일 수밖에 없어? 또 다른 근은 얘일 수밖에 없지. 그죠? 자, 그러면 봐봐. 어떤 방정식의 근이 1 플러스 3i래. 근데 이 i라는 애가 원래는 누구야? 이거잖아요. 그럼 얘가 근이면 반드시 누구도 따라오는 근이야? 얘도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근의 공식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 방정식의 허근이 근이면 그거의 켤레 복소수도 근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3 플러스 2i가 근이면 자동으로 누구도 근인 거야? 얘도 자동으로 근인 거야. 꼭 이렇게 i여야만 돼? 그건 아니야. 방금 얘기했잖아. 4 플러스 루트 3이 근이야? 반드시 4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다음 블라블라한 방정식의 한근이 이거래. 야, 나 한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러면 또 다른 한근이 누구인 거야? 3 플러스 루트 2죠. 근데 얘는 무슨 관계에 있는 애들이야? 켤레 관계에 있는 애들이야. 켤레 관계에 있는 애들은 뭐 하기가 쉬워? 더하고 곱하기가 편해. 근데 그게 바로 뭐야? 두근의 합과 곱이야. 그죠? 그럼 얘네들 두근의 합은 얼마? 6. 두근의 곱은 얼마? 1이죠.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최고차항 계수가 어차피 얼마니까? 1이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1인데 두근의 합이 6이고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겠죠. 그죠? 그럼 a는 얼마? 6이고 b는 얼마다? 마 6이고 b는 1이다. 그죠? 그럼 밑에 문제는 한근이 1 플러스 2i래. 한근이 1 플러스 2i면 자동빵 1 마이너스 2i가 한근이고 얘네들은 켤레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기가 편한데 합은 얼마? 2고 곱은 얼마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5죠. 그죠? 그러면 합이 2고 곱이 5인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이겠지. 그럼 a는 얼마고? 마 2고 b는 얼마다? 5다. 응? It doesn't matter. 뭐야? 뭐야? 귀신이야? 나 끌고 들어갔어. 하나, 근데 1번에 답이 틀렸다. A, B 값이 틀리고. 두 근의 합이 얼마? 1. 6. 아, 두 근의 곱이 얼마? 아, 두 근의 곱이 1이 아니죠. 뭐야? 두 근의 곱이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예요? 합창공식이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이죠? a제곱은 9고 b제곱은 2니까 두 근의 곱은 7이네. 그럼 여기가 1이 아니라 Thank you very much. 왜 7이 안 나왔어?
자, 뭐 이것도 결국 A 빼기 B까지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얼마야? 마 7이네. 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152번 해보때홍. 또 분수야. 난 쉬운 거 하고 너넨 어려운 거 주고. 자, 한번 같이 해보죠. 또왜 분수 못 만들지? 자, 저 복소수 한근이라고 주어진 거 켤레 곱하면 누굽니까? 1 마이너스 2i. 네. 5분의 1 마이너스 2i 아닌가요? 요거요. 유리화해야죠. 실수화해야죠. 그러면은 얘가 한 근이니까 누구도 한 근이야? 얘도 한 근이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5분의 2죠. 두 근의 곱이 얼마입니까? 25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마이너스 하니까. 그럼 얘는 얼마야? 5분의 1이네. 그죠? 그러면 여기 5분의 둘 다 5분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 보자. 5x 제곱이라고 만들어 보자. 그래야지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이거니까 여기가 얼마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x. 두 근의 합이 5분의 2 아닌가요? 그럼 두 근의 곱이 얼마야? 얘네들 곱하면 곱이 이거니까 a분의 c니까 c가 얼마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죠. 근데 얘는 가운데가 뭐가 아니야? 마5가 아니네. 그러면은 여기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 마이너스 5. 그럼 양변에 얼마 곱하면 될까? 2분의 5를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도 2분의 5를 곱하면 여기다 2분의 5를 곱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얘랑 얘랑 똑같다는 거잖아. 왜요? 저 왼쪽에 2차 반사식은 아니네 잘못했네. 아니다 잘못했어. 그냥 이걸 구해버린 거네, 그지? 그럼 a가 얼마야? 마2. b가 얼마야? 1이네. 그럼 a가 마2고 b가 1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뭘 구하자나? 해를 구해달래. 그럼 이거 뭐 해야 되겠어?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데 아까 하셨던 말은 뭐예요? 아니야. 그럼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아니야. 풀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방식의 문제인 줄 알고 이렇게 풀고 있었던 거야. 그럼 내가 했던 말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야. 됐나요? 이제 방정식과 함수를 엮을 건데요. 뭐 바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넘어가진 않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측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124페이지 6문제 레벨 1, 스텝 1이니까 이 정도는 배우고 풀어야죠. 이거 6문제 풀고 다 정답으로 정정하신 분부터 집에 가십시오. 124페이지.